운동은 물체가 고유 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래요. EBS엔 딱 이렇게만 써 있거든. 너 이게 이해가 가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 너희가. 서구 철학의 공간관. 이거 한번 봅시다. 서구 철학의 공간관. 자, 공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쭉 통치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 신화적 공간관 보자. 신화적 공간관. 신화에 기반한 공간. 신의 창조 행위를 위한 배경이자 결과물이다. 자, 신화에 나오는 공간들은 전부 신의 공간이죠. 예를 들어서 바다는 누구의 공간? 포세이돈의 공간. 그지? 지하. 화계는 누구의 공간? 하데스의 공간. 그런 거죠. 별은 누가 만들었어? 어떤 이야기를 신이 옮겨놓은 거죠. 오르페우스가 이거 하프 잘 차는 애였냐? 걔가 이제 아내 에우리디케를 떠나보내고 나가지고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보지 말라 근데 돌아보는 바람에 아내가 석화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슬퍼가지고 계속 하프만 차다가 이제 불쌍하게 죽으니까 신이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별자리를 옮겨놨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어떤 신의 행위의 결과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고유 공간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유 공간관. 모든 물체가 고유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공이 부인됩니다. 진공이 부인된다. 여기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운동은 물체가 고유 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래요. EBS엔 딱 이렇게만 써 있거든. 너 이게 이해가 가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 너희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이원론적 세계관. 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 얘는 땅에 떨어지죠. 근데 달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설명했냐? 두 개의 세계관을 설명해요. 돌멩이는 지상에 속한 애야.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져. 달은 천상에 속한 애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상을 지배하는 운동 법칙과 천상을 지배하는 운동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럼 얘들아, 연기 있잖아, 연기. 연기는 지상에 속한 삶을 갖니? 천상에 속한 삶을 갖니? 연기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속한 사물이고 천상의 운동 법칙의 지배를 받는 애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운동은 물체가 자기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 천상에 있는 것은 천상으로 돌아가는 거, 지상에 있는 건 지상으로 돌아가는 거. 알겠니? 근데 너희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계관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언제까지?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언제까지? 뉴턴까지 가요. 이걸 뭉개버린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럼 뉴턴 바로 전에 누가 있는데? 케플러가 있잖아요. 케플러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 같잖아. 근데 그 사람의 운동 법칙도 잘 보면 천상에 대한 운동 법칙만 얘기해. 그 사람은 지상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천상의 운동 법칙과 지상의 운동 법칙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뉴턴이라는 천재적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 공식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하고 내놓은 거죠. 그게 뭐야? 예?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공식. 이거야? 이거죠? 그죠? 이거 하나로 천상의 운동 법칙과 지상의 운동 법칙을 다 설명하잖아요. 만유인력 법칙. 그죠? 왜 R이 아니라 R 제곱이냐? 이건 알잖아. 질량에 비례하는 거잖아. 질량에. 그죠? 이건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과. 이과. 이건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운동 법칙을 가지고 지상의 운동 법칙과 천상의 운동 법칙을 모두 설명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원론적 세계관을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관념이야. 그래서 너희 그 얘기 들어봤지?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있는 게 거시 운동 법칙과 미시 운동 법칙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렇지?
거시운동 법칙과 미시운동 법칙.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시운동 법칙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너희도 그 정도 들어봤을 거 아니냐. 그지? 여태까지 이걸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원론적 세계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이때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였잖아. 지금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만들어냈죠. 발견을 못한 건지 못 만들어낸 건지 애초부터 다른 건지 내가 그렇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아까 너희한테 했던 질문 다시 해볼까? 너희 이제 설명할 수 있지. 달은 왜 안 떨어지니? 현대적인 세계관으로 뉴턴의 입장에 설명해 보세요. 달은 왜 안 떨어지죠? 예?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되죠.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달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다.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더라고.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 공을 던지면 떨어지잖아. 이렇게 날아가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만큼 지면을 낮추는 거야. 계속 지면을 낮추면 어떻게 되니? 원의 형태가 되죠. 그럼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은 돈다는 거예요. 자, 물질이 유한하기 때문에 공간도 유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 우리 잘 아는 사람 나왔죠? 물질 공간관. 물질은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인 연장. 너희 들어봤지? 그죠? 인간이라는 실체의 두 가지 속성을 데카르트는 뭘로 봤어? 연장과 사유로 보잖아요. 연장과 사유. 이게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이원론이죠. 너희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본 게 이원론이잖아. 그리고 동일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동일론이고. 그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원론자인데 어떤 물질의 속성을 연장으로 봤어요. 물질의 속성이 연장인데 이 연장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야.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려는 속성이 연장이기 때문에 물질의 속성이 연장이고 연장이 공간을 차지하려는 속성이라면 물질이 곧 공간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세계관. 물질이 곧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얘기고, 운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신의 작용이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를 지배했던 기계론적 운동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론적 운동관. 기계론적 운동관이 뭐냐면 어떤 것이 운동을 하려면요 반드시 외부의 힘의 작용이 있어야 돼. 탕 쳐야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놈도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냐. 어떤 놈이 탕 쳤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놈도 누군가가 탕 쳤을 거고,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맨 위에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신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기계론적 운동관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공간과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와 대척점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공간과 우주는 무한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질 익숙한 거, 물질이 원자로 분할되듯이 공간도 분할된다. 공간이 분할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좌표 표시가 가능하다.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데카르트 공간관이죠? 데카르트 공간관. 너희 데카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X축, Y축, Z축이죠. X, Y, Z. 그래서 어떤 X축과 Y축과 Z축을 만들어가지고 데카르트 공간을 만들죠. 데카르트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물체를 좌표로 표시하지 않니? 우리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좌표로 표시하는 게 데카르트가 한 일이죠. 결국 이 사고의 근원엔 뭐가 있냐면 공간이 끊없이 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로 표시할 수 있어? 결국은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물체는 점으로 환원돼요. 그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공간이 바로 물질이고, 그지? 공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물질은 점으로 환원돼요. 그래서 좌표 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자, 뉴턴의 절대 공간관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재 공간관과 거의 일치해요. 우리는 얘들아,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지? 그게 바로 뉴턴의 생각입니다. 물질 이전에
선험적이란 건 경험 이전이잖아.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이란 얘기예요. 절대적 공간.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니까 절대적 공간이죠. 외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내부의 규칙성과 동일성을 지닌 무한의 공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턴이 생각하는 절대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체 운동을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틀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뉴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법칙이죠. 모든 운동을 법칙화시킨 사람이 바로 뉴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법칙, 물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틀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거죠. 탁자의 물체를 바라보는 뉴턴의 관점. 탁자의 물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지해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뉴턴이 보기에는. 그거는 운동하고 있어요. 왜?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탁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지요. 얘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뉴턴 시대만 해도 시간이라는 거 뭘 기준으로 알았어? 예? 별자리 같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의 운동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그거 아시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시죠? 조금씩 달라집니다. 축도 조금씩 틀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1년의 길이가 얘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면 상대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절대 기준을 세워가지고 우주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뉴턴의 관점입니다. 자, 문제 1. 자, 윗글알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이 현실의 물체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맞니? 예, 맞죠. 2번. 데카르트는 공간의 분할이 가능하면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니? 맞죠? 데카르트 좌표계. 3번.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벗어나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공간. 이거 데카르트 아니죠?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공간은 누가 제일 처음 얘기했어? 뉴턴이죠. 절대 공간. 그렇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맞는 얘기니까 빠르게 읽어보자. 뉴턴은 어떤 외적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절대 시간이죠. 뉴턴은 데카르트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여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2번 봅시다. 아까 데카르트의 연장이 있죠? 데카르트, 어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속성. 이것 때문에 물체 이꼴 공간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뉴턴의 개념입니다. 절대 공간.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연장은 물질이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요게 연장의 개념이죠.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속성. 기억을 고려하면 물질이 공간에 놓여있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 틀렸네요. 이 문제랑 똑같은데? 그지? 그 다음에 절대 공간은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규칙성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맞겠고. 절대 공간을 고려하면 지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탁자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다. 자전과 공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 공간의 물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절대 시간과 함께 활용한다고 그랬죠. 됐니 얘들아? 자, 이 정도 내용은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